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생생한 분위기 나수지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찾아온 산타크로스 랠리 아직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증시도 3대 지수 일제히 올라줬고요. 우선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마지막 거래일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27일 이 간밤 뉴욕 증시는 조용히 산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올랐고요. 나스닥은 0.16%, S&P 500은 0.14%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이 시장에 지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S&P 500 지수가 연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S&P 500의 사상 최고치는 지난 2022년 1월에 4,796.56포인트입니다. 이를 넘기려면 남은 2거래일 동안 대략 0.4% 정도 S&P 500이 추가 상승하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연말 5거래일 그리고 새해 첫 2거래일을 합쳐서 보통 통상 산타 랠리라고 부르는데 이 1950년 이후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이 산타 랠리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이 S&P 500 지수가 연내 사상치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업체인 CFRA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S&P 500이 S&P 500 주식 가운데 90%가 5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시장에 약간 거품이 끼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2월 FOMC 이후에 시장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퍼지면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때 낙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내놓은 겁니다. 이날 주식시장 특징주로는 애플과 뉴욕타임즈가 있었습니다. 이 애플은 특허권 침해 분쟁 때문에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이 일시 중단됐었는데요. 이를 다시 판매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업체인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해서 미국 내 수출 수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특허 침해 여부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날 마시모 주가는 4.5% 하락했고 애플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저작권 침해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개발사죠. 오픈 AI를 고소했습니다. 두 회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이 AI 학습을 위해 뉴욕타임즈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몇 달간 MS 그리고 오픈 AI와 이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협상을 벌였는데 이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서 소송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수천 명의 언론인이 만든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고용 비용만 연간 수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허가나 보상 없이 콘텐츠를 가져가서 이 지출을 효과적으로 피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IT 기업들은 콘텐츠의 공정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콘텐츠라면 AI 교육에도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날 뉴욕타임즈 주가는 3% 가까이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인 만큼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올해 찾아오지 않았던 경기 침체, 과연 내년에는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 랜딩, 연착륙으로 넘어갈 것인가? 월가 IB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부분이 월가 IB들 사이에서도 가장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 10곳의 전망을 모아봤더니요. 이 절반은 내년에 연착륙이 가능하다. 또 나머지 절반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 연착륙을 예상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물가 상승이 있었던 원인은 과거와 달리 공급망이 꼬인 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 경기의 둔화 없이도 물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노동시장이 튼튼하게 유지되면서 물가는 떨어지는 와중에 경기는 과열되지 않은 수준에서 적당히 식는 이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착륙을 전망하는 IB들 가운데서도 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아예 착륙이 없는, 그러니까 꾸준히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노랜딩을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반면 시티와 노무라, 웰스파고 등은 이 2개 분기 이상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급격한 긴축 영향과 함께 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연착륙을 내다보는 IB들은 평균 1%포인트가량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IB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평균 1.5%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조금 엇갈리는데요. 대체로는 6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는 이보다 이른 3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6월보다는 3월에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